안녕하십니까,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건보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보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항목 분석, 예상평가 지표, 작성 전략은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은 작성 템플릿하고 예시 있으니까 보면서 적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이게 적부라는 이제 단어가 있지만 이게 적부가 아닌 건 아시죠? 뭐 표절이라든지 무의미한 단어 나열이나 비속어 이런 것만 적부로 걸러낸다는 거고 심사 자체는 직무 능력 중심 심사입니다. 자, 근데 자기소개서 항목 자체가 거의 태도 중심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변별력이 있을까는 조금 의문스러워요. 지금 자기소개서 항목 자체가 공장식 평가에 굉장히 용이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NCS 기준으로 이 내용이 나오면은 상, 이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중,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기에 용이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에 맞게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고 저도 그렇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항목 1번이고요. 기관 특성을 고려했을 때 무슨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자, 이건 조직 이해도 및 조직 적합도, 그러니까 조직에 적합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인재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항목 1번 같은 경우에는 인재상에 맞는 태도, 인재상에 맞는 인재입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재상 관련해서 키워드를 뽑으면 한 4개 정도 나옵니다. 자, 요거 중에서 일단 2번 같은 경우에는 항목 3번, 그러니까 책임관 같은 경우에는 항목 3번에서 어느 정도 녹여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직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항목 2번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책임과 정직으로는 안 적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추천하는 건 뭐냐? 이 3번입니다. 적극적 소통에 관련한 사례가 있으시면 예를 들면 이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동료와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고객과 소통하려고 노력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거나 아니면 업무 효율을 향상시킨 경험 이런 게 있으시다면 3번을 가지고 적으시고요. 그게 없으시다면 이제 봉사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봉사는 이득 없이 사회나 조직을 위해서 노력한 사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봉사나 적극적 소통 두 개 중에 하나의 키워드를 선택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목 1번을 적을 때 그냥 건보 직원으로서 정직이 필요합니다. 적극적 소통의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이유는 이 미션, 비전, 핵심 가치와 연관지어서 이유를 도출해내야 됩니다. 건보의 미션하고 비전, 뭐 핵심 가치 같은 건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만 가셔도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런 미션, 비전, 핵심 가치와 이 인재상 키워드들이 필요한 이유를 연결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건보 같은 경우 국민보건하고 사회보장 증진을 담당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공정한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사회보장 서비스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사익 추구로 변질되게 되면 보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보장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겠죠. 이러면 이제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이 미션을 달성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직이 필요한 거고요. 공정한 기준 적용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책임. 책임 같은 경우에는 비전에 따르면은 모든 국민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회보장 서비스를 그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보의 직원이 이거 귀찮아 아니면 어려워 이 사람 사회보험 적용해주기 어려워 건강보험 적용해주기 어려워 이렇게 해서 포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보장을 못 받는 거잖아요.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직원들한테 책임감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적극적 소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 이제 시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사회 변화가 빠르죠. 그리고 고령화도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4대 보험 같은 경우에 이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뭐 증명서 떼거나 이런 거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고령화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기술이 발전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소외계층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노년층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해야 됩니다. 무조건 신기술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건보의 서비스 질 자체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특징 때문에 적극적 소통을 통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직원들에게 적극적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작성 플롯을 만들어 보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은 내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사례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직무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혹은 이 건보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예시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 이제 키워드. 이게 중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이유들을 갖다가 조금 본인의 스타일대로 바꾸면 되겠죠. 이 내용이 이렇게 길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한 줄 정도만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례를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온 사례는 화장품 매장에서 원래 이제 소통을 하지 않고 나가시려는 고객분이 계셨는데 그분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제 개선한 사례죠. 서비스 개선.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했다, 향상시켰다 그런 사례를 들었고 그러니까 저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항목 2번. 이건 누가 봐도 정직을 평가하는 항목이죠. NCS에서 말하는 정직은요. 거의 저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NCS에서 말하는 정직의 정의는 편법이나 정직하지 않은 태도로 이득을 취할 수 있었으나 그에 대한 이익을 포기하고 절차나 규정대로 일을 처리한 사례를 말합니다. 자, 이러한 사례가 정직의 사례란 얘기죠. 그러면 저대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일처리를 했다라는 사례가 들어가면 좋은 건데 그 정도만 적어도 서류 평가에서는 상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면접에서 조금 이득, 나중에 면접까지 갔을 때를 생각했을 때 조금 이득이 될 수 있으려면 규정 준수나 정직 같은 키워드는 나도 지키고 다른 동료들도 지킬 수 있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태도를 유지했다로 여러분들은 보통 끝내시는데 칭찬을 받았다는 내용을 듣거나 그러니까 타의 모범이 됐다는 그런 사례를 들거나 아니면은 내가 좋은 영향력을 줘가지고 다른 동료들도 정직한 태도를 유지하게 됐다 이런 내용을 들어가게 적게 되면 나중에 면접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두 가지씩 때려 박습니다. 상황, 어떤 상황에서 저는 정직함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되겠죠. 그래서 상세 기술이 들어갑니다. 정직함 사례 상세 기술이 들어가고 여기서 다른 사람들도 정직함을 유지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내용이 들어가면 좋다 그랬죠. 그리고 입사 후에도 정직함을 유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비교적 간단하게 작성하실 수 있겠죠. 자, 예시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제가 정직함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하게 기술해야 되겠죠? 본인 역할과 이제 조직의 상황이 나왔고요. 정직함을 지키기 힘든 사례, 상황이 제시돼야 되겠죠? 내가 지금 이제 여기서 제시한 사례는 뭐냐면, 친구가 다른 학교 과제물을 들고 온 겁니다. 그냥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내 시간도 아낄 수 있고 팀원들의 시간도 전체적으로 아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이거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조원들에게도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에 반대하고 팀원들까지 정직한 태도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라는 사례죠. 자, 이렇게 정직함의 사례를 이제 제시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저는 편법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항목 3번 같은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건데
보통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렇게 하면은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거고, 근데 보통 예상치 못한 문제라는 표현이 나오면 책임감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과 책임감을 동시에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문제 해결 능력만 혹은 책임감만 평가할 수도 있는 항목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문제인식을 했는가, 논리적으로 원인 분석했는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과 다른 방식을 제안한 창의적 사고를 발휘했는가,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이제 문제 해결이 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확인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번 질문은 예상치 못한 거잖아요. 예상치 못한 문제니까 문제 해결의 과정 중에서 원인 분석하고 대안 제시 부분에 조금 힘을 실어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과정 중에서 문제 해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이게 책임감 사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 후에도 이제 문제가 해결됐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 플롯을 짜면은 책임감과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평가받을 수 있겠죠. 첫 번째로 두 가지식으로 어떤 문제가 예상치 못하게 발생을 했는데 저의 책임감으로 잘 해결했습니다. 라고 결과까지 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객관적으로 제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내용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혹시나 책임감 평가하면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창의적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됐는지 확인했고요. 이러한 문제 해결의 태도, 책임감의 태도를 직무에도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직까지는 어떻게 적는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했습니다. 요건 이제 문제 해결인데 여기다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 책임감 부분 만약에 평가하실 거면 평가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때려 박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인식하고 원인 분석해야 되겠죠? 동아리 박람회 진행하는데 예상치 못하게 방문자가 처참했다. 우리 부스는 안 오더라. 그래서 왜 그런지 학우들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니 이게 제 생각이 아니죠. 객관적으로 지켜봤다라는 겁니다. 분석을. 그래서 지켜보니까 우리 부스의 위치가 망이더라.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화구들이 지나다니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원인을 찾았죠,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대안 제시가 아닙니다. 책임감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건 난항이었습니다. 이렇게 장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안 제시해야 되는데 이런 문구 들어가야 되죠.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양한 여러분들이 창의적 대안,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 해결 이제 대안을 제시한 사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양한 대안을 탐색해봤다 정도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 방법도 해봤고 저 방법도 해봤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새로운 방식이죠. 요걸 이제 전문용어로 벤치마킹이라고 하는데 다른 데서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응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전시회에서 특정 위치로 가게 우리가 화살표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걸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이게 문제가 진짜 해결된 건지 이 방법이 좋았는지를 갖다가 확인했습니다. 이건 글자 수가 안 되면 빠져도 됩니다. 빠져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입사 후에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해결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시는 거죠. 자, 항목 4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 자체가 이 건보에서 왜 필요한지를 물어보고요. 이건 업무 이해도 평가죠. 그리고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건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 평가 지표 설명드리면 이런 거겠죠. 업무 이해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도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직 전체의 업무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 능력 같은 경우에 태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목 4번에서. 왜냐하면 이제 위쪽 다른 항목에서 태도 부분은 평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식 기술 위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입니다. 아무래도 직무 역량을 나타내는 항목이기 때문에 반보고서 형태로 정량적, 정성적 근거를 들어서 이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준비하시는 순서는 이래요. 먼저 직무 기술서 딱 펼치십시오. 펼치셔가지고 지식 기술이 있죠. 직무 관련 지식과 기술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체크해 보세요. 자, 체크하고 만약에 내가 정량적 근거, 어떤 능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통계 능력이 있는데 그 통계 능력과 관련해서 나는 관련 자격증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분야에서 일한 아르바이트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외 활동을 했다거나 그런 정성적 근거가 있다라고 정량적 근거와 정성적 근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 이게 1순위입니다. 이게 핵심 역량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정량적 근거, 자격증이나 교육사항만 있다. 그러면 이게 2순위 핵심 역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격증 하나도 없는데 대외 활동 같은 경험은 좀 있습니다. 파트타임 근무도 했었고요. 그러면 이게 3순위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내 1순위 핵심 역량, 2순위 핵심 역량, 3순위 핵심 역량이 뭔지 파악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신 핵심 역량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업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의 목표까지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요 작업을 끝내고 나면 이제 4번을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역량 관련 이제 자기소개서 기술하실 때 하나 팁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약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치약을 사려는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과 자기소개서 직무 기술란하고 똑같습니다. 기술 순서가.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약을 파신다면 이런 광고 보셨을 거예요. 누런 이가 걱정이십니까? 어, 그래서 이걸 써야 될 이유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제시하죠. 그렇다면 미백 기능성 치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세 내용을 말해줬죠. 허연이 치약은 과산화수소와 이런 게 들어있어서 미백에 탁월합니다. 이거 좋습니다. 상세 설명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효과를 제시하죠. 이 허연이 치약을 쓰면은 이빨이 완전히 하얘질 수 있습니다. 완전 하얀 도화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죠. 이게 포맷 구조라는 건데, 자, 포맷 구조라는 건데, 사람을 설득하는데 가장 좋은 기술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도 이런 식으로 기술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플롯이 나오는 거죠. 이 직무는 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직무에서 이 직무가 이러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핵심 역량은 이겁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예요. 그래서 상세 설명, 저는 이걸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 역량이 있으니까 나는 무엇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효과 부분. 자, 이런 식으로 작성 플롯을 하시면은 이 서류평가위원을 설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 보여드리면요. 먼저 지원 직무가 필요한 이유 설명해야 되겠죠? 행정직이 뭐 어떤 직무가 중요한 이유는 공단의 목표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략하게 기술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핵심 역량 도출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업무를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직무이고 그래서 이런 역량이 핵심 역량입니다. 라고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제시하는 핵심 역량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작성하시다가 첫 줄부터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챗GPT를 활용하시거나 다른 직무의 직무 기술서랑 비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면요. 왜 그 직무가 중요한지 이렇게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해 줍니다. 물론 이걸 똑같이 적으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기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보시는 게 이제 행정직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건강 직무인데 지금 요 두 개의 직무의 직무 기술서를 비교해 보셔도
이 직무만 하는 역할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행정직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로 행정을 하죠. 그런데 이제 건강직무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봐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분명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가면요. 이렇게 이제 핵심 역량은 반보고서 형태로 가독성 높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역량 키워드 적고요. 그 다음에 정량적 근거, 그 다음에 정성적 근거, 그 다음에 습득 역량, 이렇게 키워딩 해주시면 되고, 이런 역량이 있으니까 나는 어떤 업무에 자신이 있고, 어떤 목표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건보 자기소개서 다 써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